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신만고 끝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핵시설을 여러분들 건설해 가지고 바로 그냥 코앞에 여러분들 핵무기 개발이라는 그런 성과물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수십 년 여러분 노력의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보복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 오늘 카타르 기지에 대한 공격도 사전 예고를 하고 미사일을 쏜 겁니다. 사전 예고를 하고 미사일을 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준비했다 여러분들 방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 보시죠. 하메니는 벙커에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전자통신기기를 쓰지 않고 최측근 몇 사람이 그냥 적은 종이를 가지고 외부하고 이제 교신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 간에 무슨 종교 지도자든 간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하메니가 그 자신을 벙커에 그냥 완전히 은신해버렸다. 어떤 종류의 전자통신기구 없이 그리고 오로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쪽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은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접근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완전히 숨어버린 겁니다. 하메네이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알리 라리자니 하원 의원, 사덱 랄리자니 전 법무부 장관 등 이란 고위 관리들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구하고 있지만 접촉에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숨어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쫄아버린 겁니다. 한 소식도는 이란 와이어의 소수의 단체만이 하메네이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성직자 가문 출신 알리 라리자니는 하메네이에 이어서 미래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지만 하메네이가 2차례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면서 그의 권위는 약화됐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대변인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야멸찬 그런 보복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도자가 숨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여기도 아마 외무부의 장관 바로 밑에 차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될 그런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 바로 좁은 헤로인 호르무즈 폐쇄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대만,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원유에 한국, 대만,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한 90% 이상 정도가 통과하는 데죠. 그러나 중국이 호르무즈 폐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마 한 45% 정도가 통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든든한 뒷배경이었는데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페르시안 걸프와 가까운 해역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수송로이기 때문에 그곳은 반드시 안전적이고 어떤 종류의 그런 위기 상황이 전개가 돼서 안 됩니다. 중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쐐기를 받은 겁니다. 미국이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런 폐쇄가 되게 되면은 치명타는 일본, 대만,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받는다 이야기죠. Who has the most to lose?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셧다운이 되면은 누가 가장 큰 루저가 되냐 패배자가 되냐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다 이야기죠. 중국은 일산 540만 배럴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의 석유 소비의 45%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그렇게 봉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야기죠. 이란이 카드가 별로 없는 겁니다. 다른 그런 비대칭 전술 같은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호르무즈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의 석유 소비의 45%가 통과되는 것을 그냥 이런 셧다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눈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은
계속해서 고삐를 죄겠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방위군은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텔아비브라든지 하이파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현재 어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이야기처럼 지금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2000개 전쟁 개시될 때 2000개 갖고 있었는데 2년 안에 생산 캐파를 보게 되면 8000개를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뭐죠? 핵시설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발사대 생산시설 모든 부분을 완전히 뭡니까 이번에 괴멸시켜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IDF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요한 목표다, 명확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기지는 며칠 내에 표적이 될 것입니다. 더 이런 심하게 이런 공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당면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을 계속 여러분들 호도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돈을 대주고 했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함께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중장기가 다 의사결정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단기 이익만 되면 중장기 이익을 엄청나게 희생시켰던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런 그냥 발싸게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게 더 두들기겠다는 이야기죠. 이라는 수십 년간 축적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고위 지휘관과 핵과학자들이 제거되고 수십 년간의 축적인 포도우, 나탄저, 이스파한 이 며칠 안에 전부가 다 이런 오블리트레이티드 완전히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 보복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바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보니까 이 양반들이 꼬리를 내렸구나. 사전 통보하고 여러분들 미사일을 발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란 지원 조직을 이용해서 이런 미사일을 때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세력들, 친이란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비대칭 전술, 테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추진하는 것이 이 양반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정면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겠죠. 보시면은 한 분이 잘 정리했네요. 이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거냐.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카타이브 헤즈폴라 같은 민병들이 이용한 대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방법이 본인들이 면피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남예멘에서 미국 선박과 후티 반군을 이용해 가지고 미사일이나 드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란이 여러분들 직접 개입하지 않고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후티 반군에게 모든 것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은 거죠. 그다음에 유대인 또는 서구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유럽 내에 이런 세포 조직을 이용하는 것, 이란과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테러, 그다음에 걸프 국가의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습이 끝나자마자 공습이 끝나기 이전에 그동안 같은 이슬람권에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UAE나 카타르나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 요청을 급히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가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특히 유럽과 미국 내 테러 단체 지원 가능성은 많은 분들의 우려를 낳죠. 미국 내 잠자는 세력을 이용한 테러 공격이 가장 위험하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옵션입니다. 이란의 힘은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사일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타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그런 미국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인데 NBC가 그걸 보도했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단행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미국 측에게 미국 내 테러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분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을 협박을 해왔네요. 그걸 이제 NBC가 보도한 겁니다. 어젯밤 공습을 앞둔 며칠 동안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내에 수면 세포 테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신정체제인 하메네이 정권은 바로 테러 정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